오늘은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세이브 NK의 김민정 부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국의 그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됐었고, 부대표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라디오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요, 2021년 작년 1월에 한국의 정부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2021년 2월에 소위원회에서 이 관련 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바 없고요. 감사하게도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고 폐기되지는 않은 법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2조 제3항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인도 혹은 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 그리고 수신이 대북 관련 물품의 반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설이 되는 조항인데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항에 대북 라디오 방송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음에도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이 법안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 22개 중에 유일하게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다행인 점은 그 이후에 한국의 정권이 교체가 됐지요. 그래서 그 이전의 통일부와 지금 통일부는 우선 사람의 인적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법안을 계속 추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의 인선 절차가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의 이신화 교수도 신임 그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로 지금 활동 중이시고, 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좀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부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국무부가 드디어 몇 년 만에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을 하는 준비 단계이지만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 유린의 실태에 대한 그 실태를 외부에 알리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임 대사이신 우리 이신화 대사님, 그리고 아직 지명은 안 됐지만 북한 인권 특사가 되실 그 두 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루어진 정보 차단의 실태, 그리고 정보 유입의 중요성, 이 두 부분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유와 변화를 위한 시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UN 차원에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것이 이제 UN COI 보고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분석 및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재, 이런 충고 정도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 내부 주민들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정훈 대사님 시절에도 관련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압박과 동시에 정보 유입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 차단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정훈 대사님과 로버킹 대사님은
정말 가까우셨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냥 친구같이 지내셨는데 이번에 지명이 될 북한 인권 특사분도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으나 이신하 대사님과 좀 긴밀한 협력을 하시길 바라고,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뿐이 아니고 인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어떻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요, 종교자유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종교를 탄압하는 각 국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가끔 보고서를 발간해서 얼마나 인권 탄압이, 종교의 자유가 탄압되는지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위원회들과 협력을 하여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세이브 NK의 대표님이신 김범수 대표님께서 그 한국의 북한 인권법으로 만들어진 북한 인권재단의 네. 이사로 후보로 오르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또 대표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김범수 대표님께서 그 이사 확정이 되신다면 어떤 활동을 펼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아시겠지만 2016년에 통과된 북한 인권법의 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세이브 NK의 김범수 대표께서 이사로 추천이 되셨는데, 인권법상 이사는 추천이 되면은 그것으로 확정입니다. 이정훈 대사님 그리고 저희 김범수 대표, 이 두 분이 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제3국에 살고 있는, 당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을 하여서 한국 인구의 4분의 1에 넘는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 자필 서명을 받아서 여기 미국의 상원, 하원, 그리고 뭐 유럽 의회, 그리고 유엔에도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탈북자들, 한국에 정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부분을 알리는 뭐 국제 행사, 국제 회의 여러 가지를 주관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그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 김범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5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유엔 총회에 제출했던 그런 납북자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 측이 이는 날조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새롭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계속된 이런 반박에 부 대표님의 그런 평가가 좀 궁금했고요. 또 이런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북한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리기보다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으신 부분이 이 강제 실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옆집에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한 분만 없어진 게 아니고 가족이 다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디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게 강제 실종의 아주 제일 좋은 예입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1950년대부터 전쟁 사이에 실종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분들 포함,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60년대, 70년대에서 한국에서 실종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다고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북하셨다가 북송이 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실종은요, 이게 포괄적인 범위에서 자행이 됐다면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룬다면 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북한에 있는 엘리트 계층에게도 조금 다른 부분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북한에 계신 엘리트 분들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그분들의 말씀은 엘리트층이라고 해도 모두 다 피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가해자이지만 가해자와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북한 인권 유린하는 그 행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엘리트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강제 실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엘리트 계층이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이분들에게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지금의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